왜 그런지 알아? 나를 가장 지치게 하는 건 가끔 남이 아니라 남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야. 비교는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니거든. 오늘은 남의 기준이 어떻게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지 그 심리의 7단계와 끊어내는 회복법까지 같이 볼게. 비교는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야. 뇌는 원래 나를 평가할 때 절대값보다 상대값을 더 빨리 읽어. 내가 어제보다 나아졌는지보다 누가 나보다 앞에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지. 그래서 멀쩡하던 하루도 누군가의 결과 하나만 보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해. 특히 SNS나 주변 사람 성과는 편집된 결과만 보여주잖아. 근데 뇌는 그걸 완성본으로 받아들여. 상대의 하이라이트를 내 일상 원본과 비교해버리는 거야. 여기서 첫 왜곡이 시작돼. 나는 부족하고 남은 잘하고 있다는 착각 말이야.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하나야. 비교는 진실이 아니라 자동 반응이라는 거. 자동으로 떠오른 생각이 꼭 사실은 아니거든. 이걸 모르면 비교를 내 성격으로 오해하게 돼. 그러면 고치기보다 체념하게 돼. 두 번째 단계는 더 위험해. 처음엔 그냥 부럽대서 끝나. 근데 어느 순간 남의 기준이 내 기준이 돼. 저 정도는 해야 잘하는 거지. 저 나이면 이쯤 와 있어야지. 이렇게 비교가 기준으로 바뀌면 내 삶의 속도와 방향은 사라져. 문제는 이 기준이 내가 만든 것도 아니라는 거야. 부모, 학교, 사회, 또래, 집단, 알고리즘이 섞여서 만든 기준이 많아.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내 생각처럼 믿어. 그래서 기준을 못 맞추면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존재감 자체가 흔들려. 이때 자존감은 실제 능력보다 기준과의 거리에서 떨어져. 잘하고 있어도 소용없어. 기준이 남의 손에 있으면 나는 계속 늦고 부족한 사람이 되거든. 그래서 비교가 길어질수록 성취보다 결핍이 더 크게 느껴져. 세 번째 단계에서 뇌는 이상한 계산을 시작해.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놓친 가능성을 더 크게 느껴. 이걸 비교 손실이라고 볼 수 있어. 실제로 잃은 건 없는데 남을 보는 순간 마치 내가 손해본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예를 들어 선택 자체는 괜찮았어. 근데 다른 사람 결과를 본 순간 갑자기 내 선택이 초라 보여 해치레붙지어다. 이건 내 선택이 틀려서가 아니야. 비교 정보가 들어오면서 뇌가 만족을 덮어버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후회는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 입력의 문제일 때가 많아. 이 단계가 길어지면 감사가 사라져. 현재의 가치보다 없던 결핍이 커지거든. 그래서 비교하는 사람일수록 좋은 걸 가져도 오래 못 기뻐해. 얻는 순간보다 더 나은 대상을 발견하는 순간이 더 빨리 오기 때문이야. 네 번째 단계부터는 감정이 몸으로 내려와. 첫 번째 신호는 설명하기 어려운 초조함이야. 분명 별일 없는데 마음이 바빠. 두 번째는 타인의 반응에 예민해지는 거야. 작은 말에도 밀린 느낌, 평가받는 느낌이 커져. 세 번째는 자꾸 나를 검열하게 돼. 말하기 전에도, 올리기 전에도 계속 계산해. 이 검열이 심해지면 행동이 줄어. 시작도 전에 주눅 들고 해도 티 안 날 것 같고 괜히 비교당할 것 같거든. 그러면 도전이 줄고, 도전이 줄면 성취 경험도 줄어. 그리고 그 빈자리를 또 비교가 채워. 이게 자존감을 깎는 악순환이야. 중요한 건 자존감이 낮아서 비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야. 비교가 반복돼서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해. 원인과 결과가 서로 물려 있어. 그래서 스스로를 탓하면 더 빠져. 먼저
패턴을 읽어야 끊을 수 있어. 5번째 단계는 회복의 시작이야. 여기서 필요한 건 자신감이 아니야. 기준 회수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어떤 삶이 나한테 맞는지 다시 적어봐야 해. 사람은 자기 기준이 분명할수록 비교에 덜 흔들려. 방향이 있는 사람은 속도를 덜 부러워하거든. 가장 쉬운 방법은 질문을 바꾸는 거야. 쟤보다 나는 어떤가 대신 어제의 나보다 지금 어떤가를 묻는 거지. 이 질문 하나가 뇌의 평가축을 바꿔. 상대 비교에서 자기 추적으로 넘어오면 감정의 소음이 줄어들기 시작해. 그리고 비교를 유발하는 입력을 줄여야 해. 계속 흔드는 계정, 계속 초조하게 만드는 관계, 계속 모자라다고 말하는 환경은 거리를 둬야 해. 의지가 아니라 환경 설계가 필요해. 뇌는 보는 만큼 흔들리거든. 회복은 거창하지 않아. 첫째, 비교가 시작된 순간 이름 붙여. 아, 지금 비교 모드구나. 이렇게 말하면 감정과 나 사이에 틈이 생겨. 둘째, 몸을 먼저 움직여. 산책, 정리, 샤워처럼 감각을 바꾸면 과열된 사고가 내려와. 셋째, 이미 가진 근거를 기록해. 뇌는 결핍엔 민감하고 성취엔 둔하거든. 또 하나 중요한 건 느린 만족을 회복하는 거야. 비교는 빠른 자극을 먹고 커져. 반대로 회복은 늦지만 깊은 만족에서 와. 한 권 읽기, 한 번 운동하기, 한 사람과 진짜 대화하기 같은 건 즉각적 화려함은 없지만 자존감을 실제로 채워줘. 결국 자존감은 남보다 나아서 생기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경험이 쌓일 때 생겨. 비교를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야. 비교가 올라와도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이야. 비교는 네가 약해서 생긴 게 아니야. 다만 그 기준을 오래 남에게 맡겨둔 것뿐이야. 다음 영상에선 왜 인정받아도 허무한지 성취 뒤 공허의 심리를 이어서 풀어볼게.